안녕하십니까. 상권 분석 현장에서 박균우입니다. 상가시장에서 눈탱이 쳤다는 말이 있고 눈탱이 맞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눈탱이 쳤다와 맞았다는 말은 눈탱이를 쳤다고 하는 부분들은 주로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상으로 바가지를 씌웠다는 그런 표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눈탱이 맞았다고 하는 부분은 임차인 입장에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임대료를 지불했다고 하는 부분들로 이제 부분들의 이제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눈탱이 치거나 맞기 쉬운 상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사례를 가지고 한번 알아볼 텐데, 이 사례는 실제로 이제 경쟁력이 없는 상가를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임대를 했다는 임대료를 지불했다는 부분들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런 상가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은 좋은 상가나 이제 좋은 상권에 있는 그런 상가들도 실제로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상가를 선택하고 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이제 판단을 해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이제 눈탱이 치거나 맞기 쉬운 상가들을 한번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축 상가에 이런 상가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메디칼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이제 가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신축 상가는 분명히 어떤 상가에 대한 신축 상가의 프리미엄들이 있다. 그래서 그만큼 좋은 상가일 가능성이 크고, 주변 상권에서 메디칼 상가로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신축 상가들의 어떤 눈탱이가 바가지를 쓰기가 쉽고 한 부분들은 결국은 불확실성입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신축 상가가 어느 정도 사용 승인이 나고, 그리고 주변의 상권이 안정화되고 이런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실제로 이제 신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용승이 이루어지기 전이나 그리고 초기 같은 경우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의 임대료를 지불하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 상가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부분들의 판단을 잘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신축 상가에 이런 눈탱이 맞기 쉬운 그런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차선 대로나 그리고 이제 사거리 상가에 이제 이런 상가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8차선 도로 같으면 일반 우리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도 보면은 상권이 분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를 들어 가지고 같은 행정동이라도 이제 중간에 이제 상권이 이제 나눠지고 하는 부분들이 8차선 대로를 건너편에 가맹점이 있다면 실제로 이제 상권이 다른 상권으로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8차선 대로에 있고 그리고 가시성이 좋다면 굉장히 좋은 상가로 인식을 하기도 쉽습니다. 그만큼 이제 차량이 많이 지나다니고, 그리고 주변에 어떤 지역의 주민들이 이 상권으로 접근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되게 좋은 상가라고 인식을 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쉽게 말해가지고 8차선 대로 같으면은 차량이 지나더라도 60km 이상의 고속으로 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상권에 이런 상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8차선 대로변에 위치한 그런 상가라고 그러면은 실제로 어느 정도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60km 이상을 달릴 때도 그만큼 노출이 돼야 되는데 쉽게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필요한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료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차선 대로나 그리고 지나치게 도로가 넓은 도로에 있고 한 상가들 같은 경우는 상권이 좋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건축에 지나치게 돈을 많이 들인 상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분양상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나치게 돈을 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분양을 하고 끝을 내는 게 아마 분양상가에서는 덕이 된다고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또 하나 부분들은 실제로 빨리 건축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그만큼 건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분양가가 높아지면 임대가도 높아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상가 시행을 처음 하거나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금을 모아가지고 내가 상가를 신축을 해서 여기서 임대료로 나오는 거 가지고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때 상가를 너무 잘 짓다고 잘 지으려고 하다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만큼 건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임대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임대료가 높아지면은 주변 상권에 있는 상가들보다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상권 입지에 이제 위치한 상가라 하더라도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턱없이 비싸다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들어온 임차인들 같은 경우도 경쟁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들을 잘 지을 필요성도 있겠지만은 지나치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건축한 상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특히 이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독점적인 그 나홀로 상가입니다. 보면은 특히 지방 같은 경우도 그런 상가들이 많습니다. 지나다 보면은 아주 뭐 30층 정도 되는데 나홀로 혼자 서 있는 그런 상가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제 혼자 서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일반 국도변이나 그리고 도심에서도 이런 상가들이 많은데 도심에도 이런 상가가 많은데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가시성만 좋은데 혼자 나홀로 상가에서 실제로 이제 그 경쟁력이 떨어져서 이비인후과 진입을 포기했던 그런 사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가만 7층 상가인데 주변에는 다 2, 3층으로 낮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상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비슷한 상가들이 그 주변에 많이 결집되어 있을 때 상권이 형성되는데 지나치게 나홀로 상가 같으면은 상권이 형성되지 못하고 그 상가 자체에 크게 매력이 있지 않으면은 상권 형성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홀로 상가가 있고 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눈에는 잘 띄겠지만은 이런 그 주변 상권에서 그 조화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홀로 상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그 확실한 고객층이 없는 상가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권에서 그 배우 고객이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가 도보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핵심 고객층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주변에서 뭐 대중교통이나 그 도보로 접근해 올 수 있는 그 핵심 고객층들이 있고 그 후면에 위치하는 후면에 위치해 있는 그 확장성에 있는 배우 고객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핵심 고객층 같으면 상권에서 동네 상권으로 볼 수가 있는데 동네 상권이 아니라 상권의 확장성은 동네 상권이 여러 개 겹쳐 가지고 이 상권으로 유입되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그 상권의 확장성에 의해서 이제 형성되는 배우 고객이라고 보는데 이런 그 핵심이나 배우 고객 그 상권 확장성에 의한 배우 고객 외에 또 하나가 이제 유동인구에 의한 고객인데 유동인구도 이 상권을 확실하게 그 목적성을 가지고 진입하는 경우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주변에 이제 직장이 그 인근에 있거나 이랬을 때는 외부에서 항상 이 상권을 거쳐서 가야 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 인접 지역에 자기 경제 활동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상권에 상당히 충성도가 높습니다. 높지만은 반면에 그 외부로 이동할 때 예를 대표적인 게 이제 사당역 상권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봉담이나 그리고 과천왕으로 이동할 때 대부분 그 사당역 4번 출구 쪽에서 버스를 타게 되는데 여기서는 대부분 주변의 상권을 이용하기보다 이동에 급합니다. 그러면 이동에 급하다 보면 주변에서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오는 사람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인구도 이제 반복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거기서 인근에서 경제활동이나 어떤 그런 목적성이 있는 부분들은 괜찮지만은 단순하게 이동만 목적인 경우는 실제로 상권 형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주상복합형 상가입니다. 주상복합형 상가는 도심에 있는 경우도 보면 주로 역세권이나 이런 주상복합형 상가 같은 경우 주로 유휴지나 이제 다른 용도로 사용했던 그 토지를 복합용지로 개발을 해서 주상복합형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역세권을 끼고 있는 경우들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상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상권이 변해가지고 이제 좀 침체되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비교적 역세권을 같이 끼고 있는 상가들은 괜찮지만은 예를 들어 그렇지 않고 도심에 실제로 이런 역세권도 없고 주변에 배후 단지도 별로 이제 취약하는 경우들에 개발을 하는 그런 주상복합형 상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배우 고객 자체는 그 자체에서 거주하고 하는 사람들 외에는 잘 안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안에 내부에 이제 MD 구성이나 업종을 채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권 형성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주상복합형 상가의 맹점 자체 중에 하나는
상층부가 상당히 이제 큽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30층짜리 주상복합형 상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내부에도 기둥이 많습니다. 기둥이 많다 보면은 상가를 효율적으로 구성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인테리어 하기도 어렵고 내부 동선을 짜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기둥이 많은 상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메디칼 같은 경우도 들어와서 진입을 하기가 이제 어떤 그 내부의 뭐 인테리어도 필요하고 그리고 장비의 세팅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면은 그 구성 자체가 어려운 경우들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주상복합형 상가는 그런 또 핸디캡이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그 지나치게 광고 홍보가 많은 상가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광고 홍보가 많은 상가들의 특징들 보면은 실제로 신문들이나 그 매체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그 광고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또 하나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은 내가 저 지역에서 이제 그 어떤 임차 상가를 알아보러 갔을 때 보면은 그 지나치게 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그 많이 권하고 하는 상가들 그런 상가들 같은 경우는 중개업소나 이런 쪽에 지나치게 높은 그 중개 수수료를 약속했을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수수료보다 더 이상의 어떤 그 베네핏을 제공하겠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경제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중개업소나 이런 쪽에서도 그 상가를 중심으로 홍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이 상가가 그만큼 그 지역에서 그 어떤 그 효과적인 그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쭉 정리를 해보면은 이거 7가지 상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가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경쟁력 있는 상가의 패턴도 이런 상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게 이제 지역의 상권에 적합한지 그리고 임대료가 높은지 낮은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내가 그 임대인한테 눈탱이를 맞았는 상가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상가 선택이나 상권 선택에서는 좀 더 세밀한 분석이나 평가들이 필요했을 때 제대로 된 상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